병원 수납 창구. 할머니가 내민 카드를 본 직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위조 카드 맞죠? 이런 건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가위를 집어들어 카드 한 장을 처참히 두 동강 냈습니다.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비웃음을 터뜨렸죠. 돈도 없는 주제에 큰 병원은 왜 와? 다 늙어서 더 오래 살고는 싶은가 봐. 70 넘은 할머니는 손까지 떨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푹 숙인 채 모욕을 전부 견디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조금 뒤 이 병원 전체가 숨도 못 쉬고 얼어붙을 만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줄은, 그리고 그 비웃음이 가장 큰 벌이 되어 돌아올 줄은. 사연 시작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빛병원 1층 수납창구.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지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간이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창구 앞에 섰다. 깨끗하게 빗어넘긴 흰머리, 단정한 베이지색 카디건, 낡았지만 정갈한 차림새였다. 진료비 수납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창구 안쪽에 앉은 직원 미소는 28살 병원에 입사한 지 이제 겨우 2달째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내민 카드를 대충 쳐다보고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머, 이 카드 뭐예요? 카드는 평범한 체크카드처럼 보였지만 표면에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미소는 카드를 집어들고 동료 직원에게 보이며 킥킥 웃었다. 언니, 이거 봐. 진짜 이상한데? 이거 위조 카드 아니야? 옆자리 직원이 고개를 돌려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단말기에 넣어봐. 미소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인식 오류라는 메시지가 떴다. 미소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봐요, 역시. 이거 가짜 카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오류가 났나 봐요. 한 번만 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미소는 카드를 두 손으로 잡더니 그대로 잘라버렸다. 싹둑. 가위로 카드가 갈라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수납 창구에 울려 퍼졌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놀라 소리쳤지만 미소는 오히려 당당했다. 위조 카드는 폐기 좋지 않은 게 규정이에요. 어르신, 진짜 돈이나 있으세요? 없으면 다음에 오세요. 주변에서 진료비를 내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한 중년 남성이 에휴,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까지 기다려야 해 하며 혀를 찼다. 젊은 여성 둘은 수군거렸다. 돈도 없으면서 왜 큰 병원에 와? 요즘 노인들 진짜 민폐야.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할머니는 찢어진 카드 조각을 조용히 주워 담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로 할게요. 빨리 비켜주세요. 뒤에 사람들 많아요. 미소가 손을 휘저으며 다음 사람을 불렀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창구를 떠났다. 뒤에서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요즘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복도 구석에 선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수납 창구를 떠나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창피했지만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작은 한숨을 쉬고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벤치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힘들게 헤매고 있었다. 팔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혼자 움직이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기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일어나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아, 고맙소. 내과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제가 알아요. 같이 가요. 할머니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내과 진료실까지 함께 갔다.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도와야죠. 내과로 가는 길에 할머니는 길을 잃고 헤매는 젊은 엄마와 아기를 발견했다. 엄마는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불안해 보였다. 소아과 어디 있어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직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누군가를 도운다는 것이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쉬었어요. 진료비 못 내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시장에 들렀다. 작은 비닐봉지에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계란 6개를 샀다. 계산하며 카드를 꺼내려다가 멈칫했다. 찢어진 카드가 생각났다. 현금으로 할게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냈다. 시장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물었다. 할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으시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짐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사는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문을 열자 좁지만 깨끗한 집이 나타났다.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할머니는 시금치를 다듬고 두부를 썰어 간단한 국을 끓였다. 그리고 플라스틱 반찬통 3개를 꺼내 국을 나눠 담았다. 하나는 옆집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하나는 아래층 젊은 부부에게, 하나는 건물 관리인 아저씨에게 줄 것이었다. 저 왔어요. 할머니가 옆집 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아이고, 또 이걸 어쩝니까? 별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반찬통을 건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젊은 부부는 아직 퇴근 전이라 문 앞에 살짝 놓아두었다. 관리인 아저씨는 건물 입구에서 청소 중이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할머니, 맨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요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힘들지.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상우라는 이름이 떴다. 응, 상우야. 할머니, 오늘 병원 갔다 오셨어요? 응, 갔다 왔어. 진료비는 잘 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응, 잘 냈어. 다행이다. 제가 이번 주 주말에 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손자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찢어진 카드 조각을 꺼내 들여다봤다. 특이한 무늬가 새겨진 카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일 다시 가봐야지.
할머니는 조각들을 작은 봉투에 담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할머니는 다시 한빛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현금을 넉넉히 챙겼다. 어제 내지 못한 진료비를 내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러 가야 했다. 병원 1층 수납 창구는 어제보다 한산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구로 다가갔다. 다행히 어제 그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진료비 수납하시려고요? 네, 어제 못 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르신, 여기 기록에는 어제 진료비 완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럴 리 없는데. 할머니도 놀랐다. 분명 어제 카드가 찢어져서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납이 되어 있을까? 혹시 보호자분이 대신 내셨나요? 아니, 제가 혼자 왔는데. 직원이 다시 확인했지만 기록은 명확했다. 어제 오후 3시 진료비 15만 원 완납.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네요. 그럼 처방전만 받을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 앞 약국으로 향했다. 은혜약국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약국이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사 한 명이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약 타러 왔어요. 할머니가 처방전을 내밀자 약사는 대충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이거 약값 좀 나와요. 현금 있으세요? 네, 있어요. 카드는요? 카드는 어제 문제가 있어서. 약사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에휴, 현금 없으면 나중에 오세요. 요즘 외상 많아서 안 받아요. 있다니까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약국 문이 열렸다. 어제 그 직원 미소가 들어왔다. 미소는 약국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를 알아봤다. 어제 그분 아니에요? 약사가 고개를 돌렸다. 아, 미소 씨. 알아요? 네, 어제 병원에서 위조 카드 들고 온 분이요. 미소가 킥킥 웃으며 말했다. 약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위조 카드요? 네, 이상한 카드 들고 와서 제가 폐기했어요. 진짜 웃겼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손이 떨렸지만 할머니는 참았다. 저 약 좀 주세요. 약사는 처방전을 다시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죄송한데 오늘은 약 못 드려요. 왜요? 현금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약국 방침상. 미소가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런 분들은 못 내요, 약사님. 괜히 외상 주시면 나중에 못 받으시잖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 저를 거짓말쟁이로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사가 말끝을 흐리자 미소가 나섰다. 어르신, 진짜 돈 있으면 여기서 보여주세요. 그럼 믿죠. 할머니는 지갑을 열어 10만 원짜리 수표 여러 장을 꺼냈다. 미소와 약사가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진짜예요? 약사가 수표를 들여다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요즘 위조 수표도 많잖아요. 미소가 다시 끼어들었다. 맞아요. 어제 카드도 가짜였는데. 할머니는 수표를 다시 집어넣고 약국을 나왔다. 뒤에서 미소와 약사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이상한 사람. 요즘 노인 사기 많다더니. 할머니는 약국 밖에서 잠시 멈춰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병원 1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약을 타지 못해 발걸음이 무거웠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어제 그 할머니 아니야? 미소였다.
그녀는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를 발견하자 큰 소리로 말했다. 어제 위조 카드 들고 온 분. 동료 직원들이 할머니를 쳐다봤다. 주변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다. 위조 카드요? 네, 이상한 카드 들고 와서 제가 찢어버렸어요. 미소가 웃으며 말하자 동료들도 따라 웃었다. 그래서 어쩌셨대요? 현금 없다고 그냥 가셨어요. 할머니가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려 하자 미소가 앞을 막아섰다. 어르신, 오늘은 돈 가지고 오셨어요? 비켜주세요. 아니, 궁금해서요. 돈도 없으면서 큰 병원엔 왜 와요? 동네 보건소 가시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이 저런 분들 때문에 병원비가 오르는 거야 라고 말했다. 젊은 남성은 보험 사기 아니야? 라며 핸드폰을 꺼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어제는 카드 찢어졌다며 안 내고 오늘은 또 약국에서 소란 피우고 미소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약사가 그 얘기를 퍼뜨린 모양이었다. 저는 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여주세요. 증명해 보세요.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미소가 할머니를 살짝 밀쳤다.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 할머니가 벤치에 걸터 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어머, 제가 실수했어요. 괜찮으세요? 미소가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표정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집으려 하는데 미소가 먼저 집어들었다.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돈이 많으면 새 거 사시지 그래요? 돌려주세요. 네네, 여기요. 미소가 지팡이를 건네며 다시 한번 밀었다. 할머니는 완전히 벤치에 주저앉았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미소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간호사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진료 순서 놓치셨네요. 다시 접수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할머니가 돌아서자 미소가 뒤에서 중얼거렸다. 에휴, 괜히 시간만 뺏겼네. 동료 직원이 미소의 팔을 잡았다.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저분이 이상한 거지. 할머니는 복도를 빠져나와 병원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병원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화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조금 전에 병원에서 넘어지신 거 봤어요. 괜찮으세요? 별일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젊은 남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할머니. 응, 나야.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 네, 말씀하세요. 그 계좌 있잖아. 한빛병원에서 쓰려고 만든 거. 그거 다시 확인해줘. 한빛병원이요?
네, 확인해 볼게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요? 카드가 좀 이상하더라. 그냥 확인만 해줘.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가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은행 문제 있으세요? 아니, 별거 아니야. 할머니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시각 병원 1층 약국. 약사는 계속 마음에 걸렸던 할머니의 수표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다. 할머니가 두고 간 것이었다. 약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은행 앱으로 수표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앱에 수표 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잠시 로딩되더니 메시지가 떴다. 이 수표는 VIP 고액 수표입니다. 상세 확인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 주세요. 약사의 눈이 커졌다. VIP 고액 수표? 약사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다. 할머니는 이미 떠난 뒤였다. 약사는 수표를 다시 들여다봤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였다. 숫자를 잘못 본 것이었다. 이런. 약사는 급히 병원 수납 창구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기 박순자라는 어르신 연락처 아세요? 박순자요? 잠시만요. 수납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이분 기록 좀 이상한데요. VIP 후원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네. VIP 후원자요? 네. 근데 어제 미소 씨가 카드 폐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거 왜 이래? 약사는 전화를 끊고 손에 든 수표를 다시 봤다. 갑자기 불안해졌다. 한편 미소는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 그 할머니 진짜 웃겼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분한테. 에이 뭐. 돈도 없으면서 큰 병원에 왜 와? 동네 병원 가면 되지. 동료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조심해. 요즘 컴플레인 들어오면 진짜 난리야. 괜찮아. 저분은 컴플레인 넣을 것 같지도 않던데. 미소는 태연하게 커피를 홀짝였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원무과장이 들어왔다. 미소 씨,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네. 왜요? 와서 얘기해. 원무과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미소는 당황하며 커피를 내려놓고 따라 나섰다. 원무과 사무실. 미소가 들어서자 원무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거 봐. 화면에는 박순자라는 이름과 함께 상세한 기록이 떠 있었다. 미소는 화면을 보며 눈을 깜빡였다. 이게 뭐예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그냥 어제 온 할머니요. 원무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이분은 우리 병원 최대 후원자야. 지난 5년간 총 30억 원을 후원하신 분이야.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30억? 내가 어제 찢어버린 그 카드가 VIP 특별 카드였어. 이 카드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럴 리가. 미소는 말을 잇지 못했다. 원무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분은 조용히 후원하시는 분이야.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으시고. 근데 내가 이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변명이 돼? 어르신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병원장이 들어왔다. 뒤따라 약사도 황급히 들어왔다. 김 과장, 박순자 어르신 어디 계세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제 퇴원하신 후 연락이 안 돼요. 큰일 났어. 이분이 후원금 전액 철회하시겠다고 연락 오셨어. 미소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원장님.
제가 병원장이 미소를 쳐다봤다. 내가 미소 씨지? 어제 카드 찢은 사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이분이 후원금 철회하시면 우리 병원 신축 건물 공사 다 중단돼. 직원 30명 해고해야 해. 약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오늘 할머니한테 약 안 드렸어요. 수표를 위조라고.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지금 당장 찾아가서 사과드려. 연락처 알아? 네, 기록에 있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원장님, 박순자 어르신께서 병원 앞에 계십니다. 뭐? 병원장과 원무과장, 미소, 약사 모두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병원 1층 로비.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수납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새로 발급받은 카드가 들려 있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분이 그 VIP 후원자라며 30억 후원했다는 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카드를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창구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잔액 38억 5천만 원. 창구 직원의 입이 벌어졌다. 주변 사람들도 화면을 보고 숨을 죽였다. 그때 병원장이 뛰어왔다. 박순자 어르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저를 찾으셨나요? 병원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어르신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병원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돈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지요. 네. 제가 돈이 많든 적든 모든 환자는 똑같이 대접받아야 해요. 그게 병원 아닌가요? 병원장은 고개를 더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카드를 집어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미소가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잠시 바라봤다. 미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잘못은 누구나 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는 미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병원을 나섰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약사가 황급히 쫓아나갔다. 할머니, 수표 두고 가셨어요. 할머니가 멈춰섰다. 아, 그거요. 약값으로 쓰세요. 네. 하지만 이건 100만 원짜리.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약사는 손에 든 수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병원 로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날 오후 병원장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원무과장, 간호부장, 그리고 미소를 포함한 수납팀 전원이 참석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병원 역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순자 어르신은 지난 5년간 우리 병원에 매년 6억 원씩 후원해 주신 분입니다. 신축 건물, 의료 장비, 저소득층 환자 지원, 모두 이분 덕분이었어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이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카드를 찍고 위조범 취급하고 심지어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미소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미소 씨, 당신은 오늘부터 대기 발령입니다. 그리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장님, 제발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원무과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고객 응대 평가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컴플레인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어요. 미소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은혜약국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장이 간호부장에게 물었다.
약국 계약 해지 검토 중입니다. 환자에게 약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니까요. 약사는 회의실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약국 본사에서 온 전화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약사는 주저앉았다. 계약 해지가 확정된 것이었다. 은혜약국은 한빛병원과의 계약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계약이 끊기면 약국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다. 한편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미소 들었어? 대기발령 당했대. 당연하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근데 진짜 그 할머니가 30억 후원한 분이야? 응, 카드 잔액이 38억이었대. 휴게실에서 직원들은 미소를 피했다. 미소가 들어오면 대화가 끊기고 눈길을 피했다. 미소는 혼자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미소야, 괜찮아? 동료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응, 오늘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때? 그래야 할 것 같아. 미소는 휴게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환자 한 명이 미소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저 직원 아니야? 그 할머니한테 못되게 군 사람. 맞아. 뉴스에도 나올 뻔했대. 미소는 걸음을 빨리 했다.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 병원을 나섰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미소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에는 친구들한테서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야, 너 뉴스 봤어?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대? 괜찮아? 연락 좀 해. 미소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다음 날 병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고객 응대 개선 교육 실시 안내. 전 직원 필수 참여. 불참 시 인사조치 예정. 원무과장이 공지를 붙이며 말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전 직원이 응대 교육을 받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소는 대기발령 상태라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다. 집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다. 최근 병원에서 노인 환자에 대한 차별 대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병원 직원이 VIP 후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소는 TV를 껐다. 눈물이 났다. 은혜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계약 해지 후 환자들이 급격히 줄었다. 약사는 빈 약국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떡하지? 약국 문에는 폐업 안내 종이가 붙었다. 할머니는 집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빛병원 앞 모습이 나왔고 기자가 리포트하고 있었다. 한빛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미소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던 그 젊은 직원의 모습.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상우라는 이름이 떴다. 응, 상우야. 할머니, 뉴스 봤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좀 있었어.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할머니가 후원하신 병원이잖아요. 제대로 대우 못 받으시면 안 되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상우야, 그 직원 말이야. 나 때문에 대기발령 당했대. 당연하죠.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직장 잃으면 어떡해. 할머니, 그건 걔가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돈 없으면 큰 병원 오지 말라는 소리 들었지. 할머니는 그때의 아픔을 기억했다. 결국 남편은 작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할머니는 그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다. 그래서 내가 후원을 시작한 거야. 돈 없는 사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할머니는 시장에 갔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미소를 만났다. 미소는 편의점 앞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미소 씨. 미소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그냥 있었어요. 할머니는 미소 옆에 앉았다. 직장은요? 대기발령이요. 아마 곧 해고될 것 같아요. 미소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과 2개를 꺼내 하나를 미소에게 건넸다. 이거 먹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한빛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병원장 사무실로 직접 갔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병원장이 놀라 일어섰다. 미소 씨 얘기 좀 하려고요. 아, 그 직원 말씀이신가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다. 그 친구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원장은 당황했다. 하지만 어르신께 그렇게 무례하게. 알아요. 하지만 젊은 사람이 실수도 하죠. 할머니는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다. 저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누군가 기회를 줬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미소 씨한테 교육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된 고객 응대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을 잘 마치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이요. 네, 단순히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배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며 덧붙였다. 그리고 은혜약국도요. 계약 다시 해주세요. 대신 약사한테도 어르신 배려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미소는 병원 교육센터에서 고객 응대 및 인권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교육은 한 달 과정으로 매주 2번씩 진행되었다. 첫 수업날 강사가 물었다. 여러분, 고객이란 무엇일까요? 미소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는 잘 몰랐어요. 돈 많은 사람만 잘 대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해서 고마워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교육은 생각보다 깊이 있었다. 단순한 말투나 태도를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배웠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미소는 수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한 달 후 미소는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수료증을 받는 날 할머니가 교육센터를 찾아왔다. 할머니, 축하해요, 미소 씨. 할머니는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기회를 받았어요. 기회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미소 씨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미소는 꽃다발을 받으며 울었다.
이제부터 잘할게요. 약속해요. 알아요. 믿어요. 은혜약국 약사도 마찬가지였다. 병원과의 계약이 재개되면서 어르신 배려 약국 교육을 받았다. 교육 후 약국에는 어르신 우대 표지가 붙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약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급하게 대하지 않고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약국을 찾았다. 할머니, 오셨어요. 약사는 반갑게 인사했다. 약 좀 받으러 왔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약사는 약 하나하나를 꺼내며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고마워요. 이제 편하게 올 수 있겠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할머니는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섰다. 뒤에서 약사가 깊게 인사했다. 세 달이 흘렀다. 미소는 다시 수납 창구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르신, 천천히 오세요. 미소는 노인 환자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카드가 인식되지 않으면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안 되면 직접 다른 창구로 안내했다. 어르신, 이쪽 창구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환자들은 미소의 변화에 놀랐다.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친절해졌네. 맞아.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미소는 환자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미소는 자원봉사팀에 신청했다. 어르신 안내봉사요? 좋아요, 환영합니다. 미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병원에서 길을 잃은 노인들을 도왔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진료실을 찾아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젊은 친구가 참 착하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다녀요. 미소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은혜약국도 변했다. 어르신 전용 창구가 생겼다. 창구에는 큰 글씨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약사는 돋보기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두었다. 어르신, 이 약은 하루에 3번 식후에 드시면 돼요. 여기 적어 드릴게요. 약사는 큰 글씨로 복용법을 적어 환자에게 건넸다. 환자들은 고마워하며 약국을 나섰다. 이 약국 요즘 정말 좋아졌어. 맞아. 예전엔 좀 불친절했는데 약국 매출도 점차 회복되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한빛병원 전체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원무과장은 전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 어르신 친화병원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직원이 노인 환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해 주세요. 병원 곳곳에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이 생겼다. 복도에는 더 많은 벤치가 설치되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은 큰 글씨로 바뀌었다.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추가되었다. 병원이 참 좋아졌네. 맞아. 예전보다 훨씬 편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병원 평판도 좋아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소는 자원봉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미소 씨, 오늘도 봉사했어요? 네, 재미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으세요. 할머니는 미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미소 씨가 스스로 바뀐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새로 만든 후원자의 벽이 있었다. 벽에는 병원을 후원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름은 없었다. 할머니 이름은요? 나는 이름 안 올렸어요. 왜요?
이름을 올리려고 후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미소 씨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6개월 후, 할머니는 다시 한빛병원 1층 수납창고로 갔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질서정연했다. 다음 분,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창구로 가자 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검진 받으러 왔어.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미소는 할머니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주고 차 한 잔을 건넸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다 미소 씨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미소는 컴퓨터로 할머니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오늘은 내과 검진이시네요. 3층 진료실로 가시면 돼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오늘 환자 많아서 복잡해요. 미소는 할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환자 한 명이 말했다. 요즘 이 병원 직원들 정말 친절해졌어요. 맞아요. 예전하고 달라요. 미소는 부끄럽게 웃었다. 3층에 도착해 진료실 앞까지 모시고 나서 미소는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검진 잘 받으세요. 끝나시면 제가 또 모시러 올게요. 고마워요, 미소 씨. 할머니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검진을 받는 동안 의사가 물었다. 어르신, 요즘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수치가 다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운동이나 식단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별거 안 해요. 그냥 매일 산책하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다. 계속 이렇게만 유지하세요. 다음 검진 때 봬요.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다 괜찮대. 다행이다. 이제 수납하러 가요. 두 사람은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수납을 마치고 할머니가 약국으로 가려 하자 미소가 물었다. 약국까지 모시고 갈까요? 괜찮아. 이제 나도 익숙해. 할머니는 은혜약국으로 갔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약 받으러 왔어. 약사는 처방전을 받아 약을 준비했다.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했다. 이 약은 아침 식후, 이 약은 저녁 식후에 드세요. 여기 적어 드릴게요. 약사는 큰 글씨로 복용법을 적어 할머니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할머니, 항상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는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섰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옆에 젊은 여성 한 명이 앉았다. 여성은 힘들어 보였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물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 일 힘들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명찰 보였어요. 여성은 한빛병원 신입 간호사였다. 요즘 배울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거 먹어요. 단 거 먹으면 기운 나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다. 할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응, 가끔 와. 이 병원 분위기 정말 좋아요. 직원들도 다 친절하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대요. 근데 몇 달 전부터 많이 바뀌었대요. 그랬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선하게 살면 결국 좋은 날이 오지.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젊은 간호사가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혼잣말이야. 할머니는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네, 할머니도요. 할머니는 천천히 병원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병원 건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시장에 들렀다. 오늘은 이웃들에게 줄 반찬을 만들 생각이었다. 시금치, 두부, 계란을 샀다. 계산하며 카드를 꺼냈다. 새로 발급받은 VIP 카드였다. 할머니, 이 카드 특이하네요.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냥 평범한 카드예요. 아니에요. 뭔가 고급스러워 보여요. 할머니는 웃으며 카드를 받아 넣었다. 별거 아니에요.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시금치를 다듬고 두부를 썰고 계란을 풀었다. 국이 끓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세상은 아름다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상우였다. 할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검진 결과는요? 다 좋대. 다행이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상우야.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다시 국을 저었다.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반찬통 3개를 꺼내 국을 나눠 담았다. 옆집 할아버지, 아래층 부부, 관리인 아저씨. 할머니는 하나씩 배달하러 나섰다. 저 또 왔어요. 아이고, 또 이걸 어쩝니까?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반찬통을 건넸다. 이웃들은 고마워하며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는 자기 몫의 국을 떠서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병원 개선 사례를 보도하고 있었다. 한빛병원은 최근 어르신 친화병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노인 환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미소가 환자를 안내하는 모습이 나왔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잘하고 있네, 미소씨. 할머니는 TV를 끄고 소파에 앉았다.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달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죠? 선하게 살고 있죠? 달은 대답 대신 부드러운 빛을 비췄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선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할머니는 그걸 믿었다. 선하게 살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다. 꽃향기가 창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살다 보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또다시 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할머니처럼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지 우린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더더욱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건드렸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